9월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5% 하락해서 26,808포인트, 나스닥이 1.46% 하락해서 7,993포인트, S&P 500이 0.84% 하락해서 2,9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매일 양봉이 나오는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서 2,10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한 주 동안의 증시는 다우지수가 1%의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과 S&P도 1%까지는 아니지만 1% 미만의 하락세, 즉 주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좀 의미 있는 일은요. 다우지수가 27,000포인트를 이탈했고요. S&P 500이 3,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9월 24일 화요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나스닥도 1.46% 하락하면서 7,993포인트, 즉 8,0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예,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다시 글로벌 이슈로 좀 넘어가서요. 영국 이야기 제가 일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날 9월 24일 뉴욕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사실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고율 관세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원유에다가 처음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그리고 콩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관세 폭이 10% 혹은 5%였거든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를 면제했다. 그냥 고율 관세를 면제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 아이고 한 25% 정도 되는 관세를 배제했나 보다, 면제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율 관세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것까지 좀 집요하게 짚어내냐면 생각의 차이거든요. 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다가 부과하기로 했던 고율 관세. 그래, 고율 관세는 25%지? 25% 면제줬어. 야, 중국이 크게 양보했네. 중국이 항복하는 거네. 혹은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하겠네. 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고율 관세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실제로 콩에다가는 글쎄요, 뭐 5% 혹은 10%가 고율 관세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이렇게 오버된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블룸버그 통신이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되게 뭔가 이렇게 실제처럼 얘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사실 요즘 잘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작년도 10월 28일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뭐 300만 톤의 뭐 콩이 실린 배가 뭐 중국으로 출발했다 이런 얘기 하도 해대가지고 저는 블룸버그 통신과 현재까지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어떤 기사 내용은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렇게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에 부과하기로 한 고율 관세를 면제했다. 보세요. 고율 관세 아니라니까요. 근데 블룸버그에선 고율 관세라고 하잖아요. 200만에서 300만 톤 미국산 대두 추가 관세가 면제될 것이고 일부 중국 기업은 이미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120만 톤 대두를 이미 수입해줬다. 자, 미쓰리는 이거 어떻게 의심할 거냐면 지난번에 뭐 지상파 뉴스에서조차도 뭐 지금 미국에서 300만 톤의 대두가 배에 실렸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300만 톤이 아니라 한 300만 포대가 아닐까, 한 300포대 아닐까. 그렇게 제가 의심을 해드렸던 것처럼 일부 중국 기업은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최소 120만 톤 대두를 이미 수입했다. 뭐 120만
포대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굳이 이거를 톤이라고 붙이진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중국이 미국산 콩에 부과하기로 했던 고율 관세를 면제해주고 이미 중국 기업은 미국의 콩을 최소 120만 톤씩이나 사줬다. 이런 보도 내용을 통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야, 중국과 미국이 합의를 하겠는데 뭐 이런 기대감을 막 뿜뿜 심어줬습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주 뒤에 워싱턴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와 로버트 하이저 미국 대표부와 류 부총리가 고위급 협상을 할 것이다. 원래는 뭐 1주 뒤는 아니고 한 2주 정도 뒤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국 대표단한테 미국 농장 방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재무장관이 가지 말라 그래서 그 방문 계획이 취소된 거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집트 정상이 회담을 갖는 중에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중국 대표단의 미국 농가 방문 취소가 이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얘기를 하지 않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한테 마이크를 돌린 거죠.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그거 중국 대표단이 농가 방문하지 않은 거는 중국 대표단이 삐져가지고 안 간 게 아니라 내가 가지 말자 그랬던 거예요. 뭐 이렇게 쿨하게 넘겼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 발언들을 좀 짚어드리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일지 한번 제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 문제를 패스할 수가 없겠죠. 메르켈 총리와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30분도 안 되는 정상회담을 최초로 가졌습니다. 이렇게 독일과 이란 정상이 만난 게 최초래요. 메르켈 총리가 로하니 대통령한테 어이 로하니 네가 자꾸 미국에다가 제재 풀어주고 그 다음에 협상하자. 즉 제재 풀어주면 협상할게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일단 니네가 좀 양보하면서 미국과 협상한 다음에 좀 미국에 좀 비유 좀 맞춰준 다음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제재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늘도 안 들어가는 소리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참 국제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국제기구도 많고, 어떤 뭐 회의도 많지 않습니까? 뭐, 이날 새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DMZ에다가 그 비무장지대에다가 뭐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 그래서 국제기구를 그 비무장지대에다가 입주시키자. 이런 거를 제안했다고 하죠. 그만큼 지금 글로벌은 참 많은 회의가 있고요. 참 많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G20 정상회담은 왜 하는 걸까? 유엔 총회는 왜 여는 걸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어느 순간부터요, G20 정상회담이나 하물며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조차 정말 G20 정상회담을 왜 하는지, 유엔 총회를 왜 하는지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오로지 뭐예요? 중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G20 정상회담 작년 11월 달에 아르헨티나에서 한 것도 마찬가지. 과연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가 만나서 무슨 얘기할까? 서로 상을 뒤집어 엎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협상을 타결할까? 그러다가 얻어낸 게 3개월 동안 휴전이었고요.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G20 정상회담 오사카 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 안 오면 관세를 부과하네 마네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중국과 협상에서 어찌 보면 미국이 많이 양보한 것처럼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판문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그러니까 9월 25일 날 새벽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을 쭉 보면서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고 싶은데 그 재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변명의 자리 아니면 위기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되게 대의를 이렇게 막 밝히면서 뭔가 미국 국민들한테 한번 들어봐라. 나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 흔들리지 마. 언론이든 민주당이든 뭔 개소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렇게 하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할 거니까 흔들리지 마. 이런 거를 어필한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이날 뉴욕 증시가 다우지수가 0.5%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이유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을 겨냥해서 뭐 비난의 발언을 했다. 근데 이건 중국에 대한 비난의 발언, 중국 들으라고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보조금 지급, 환율 조작, 덤핑,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중국은 계속해왔다. 중국이 2001년 WTO 회원국이 됐을 때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법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틀려먹었다. 안 돼. 자, 거기에다가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이 자칭 우리 개발도상국인데요 라고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즉, 중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놔라. 이거를 요구한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미국은 중국과 협상을 하지만 미국의 나쁜 협상은 체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과 미국의 이 무역 분쟁은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작년 3월 달에 중국을 조질 생각을 하면서 되게 빠른 시간에 중국의 항복을 얻어내고 그리고 나는 중국과 무역 분쟁에서 이긴 대통령이라는 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뭐 이란을 뭐 하든 뭐 북한과 뭐 하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든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플랜을 갖고 있었었는데 지금 생각 외로 중국과 무역 협상이 길어지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오히려 쉽게 끝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거죠. 될 수 있으면 길게 뽕을 뽑아야 되는 전략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민주당에서 조차도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즉, 야, 너 왜 트럼프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 분쟁하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뭐냐면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너 뭐 했냐? 이런 비난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쉽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쉽게 끝나면 안 되는, 즉 길게 가야 되는 어떠한 과제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걸 어필한 거죠. 나 호락호락하지 않아. 뭐 미국에게 나쁜 협정은 절대 체결하지 않을 거고, 뭐 내가 마치 중국에다가 이렇게 기죽는 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봐봐, 중국, 니네 개도국 지위 포기해. 걔네 박탈해야 돼. 혹은, 야, 중국 쟤네 WTO에 회원국 시키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날 유엔 총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 중국 나쁜 놈들아 이게 아니라 미국을 바라보면서 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걸 어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홍콩 시위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영국과 홍콩에 대해서 맺은 협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란에 대해서는
이란은 넘버원 테러 후원국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력, 잠재력이 많다. 미국의 목표는 화해다. 전쟁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북한은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돼지가 완전 씨가 말랐다고 하죠. 자, 그 문제를 뒤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반도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그래서 그 국제평화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다 등재시키자. 그리고 그 등재시키는 추진을 북한과 우리가 공동으로 하자.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부과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그 국제평화지대에다가 입주시키자. 그러면 지금 그 비무장지대에 어떤 국제기구가 와 있는데 최소한 거기서 뭐 미사일 쏘고 그러지 못하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취지시겠죠. 비무장지대에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가 묻혀 있는데 진짜 만약에 국제평화지대로 개발된다면 그 평화지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혹시 유골 같은 거 나오면은 좀 이게 좀 좀 조사할 수 있는,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전 딱 머릿속에 그거 떠오르더라고요. 네.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께서 비무장지대 어딘가에 묻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리고 깜빡할까봐, 제가 잊어버리고 말씀을 안 드릴까봐,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연설을 했는지의 이야기를 잠시 줬고요. 미국에서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오버나잇 레포 거래를 하루에 750억 달러씩 다음 달 10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루짜리 오버나잇 레포뿐만 아니라 14일짜리 단기 유동성에도 레포 거래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날 24일 날 이 14일짜리 레포 거래에 300억 달러의 한도를 투입했는데 나 그 돈 쓸래요 하고 몰려든 수요가 620억 달러, 즉 한도 2배가 넘는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돈은 자꾸 공급하는데 그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수요가 막 몰리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아니라 왜 이렇게 돈을 갈구하지? 이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하물며 지금 14일짜리 레포 거래의 한도가 300억 달러인데 620억 달러의 수요가 몰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10월 10일까지 공급하기로 했던 750억 달러 공급이 24일 날 그 공급 750억 달러보다 더 많은 52억 달러 더 많은 802억 달러의 수요가 몰렸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 750억 달러씩 계속 공급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유동성이 좀 안정이 돼서 계속 750억 달러의 한도를 풀지만 그래도 나 됐어 이제 뭔가 그러니까 위험 넘겼어 괜찮아 나 저 돈 안 써도 돼 뭔가 그렇게 안정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레포 거래로 시작된 이 유동성에 관련된 수요가 2배 혹은 52억 이렇게 추가하면서 자꾸 이렇게 돈 맛을 보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돈을 뭔가 이렇게 회수해버리는 그런 회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오버나잇이든 14일짜리든 이 지금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풀고 있는 단기적인 유동성 돈을 푸는 거니까 좋은 거다라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왜 이렇게 단기적인 유동성의 수요가 몰리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유엔 총회로 넘어가면 제가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그것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우려감이 격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한 얘기는 중국을 들으라고 한 얘기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몰려있는 상태거든요. 뭐가 몰렸어? 아휴, 여러분, 이번 주에요. 뭐가 발표가 됩니까? 예,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돼요. 잠정치까지 2.0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2.9를 기록했기 때문에 작년에 기록했던 2.9를 오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경제 대통령이라는 메달도 따야 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그 2.9%의 수치도 초과 달성을 해야죠. 그래서 2019년도 미국의 GDP 경제 성장률을 3% 이상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다행히 1분기 GDP는 3.1%가 나왔습니다만 2분기에 지금 2.0이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비상이죠. 왜 비상이냐? 3분기, 4분기엔 그럼 좋아질 것이냐? 한쪽으로는 중국과 싸워야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 중국과 싸우는 그 피해가 미국 경제 고스란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따야 할 메달, 경제 대통령, 요거 힘들죠. 자, 중국의 무역 분쟁, 이젠 뭐라고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을 끝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느 지경이 되면요, 제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게 유동성이든 어떤 사건이든 제가 제 의사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상황에 끌려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그렇습니다. 이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는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찌 됐던 간에 그게 결국은 지던 말던. 자, 여기에다가 북한의 비핵화 있죠. 그리고 여러분 좀 뭔가 쎄하지 않습니까? 뭔가 묘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미국 내에서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온다. 그거를 뭔가 무마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그러니까 되게 친근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노벨 평화상 10월 달에 후보 발표. 이거. 그래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북한과 화해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대신 비핵화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싸우고 전쟁은 싫어하고 화해를 좋아하는 대통령,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라는 대통령, 충분히 노벨 평화상 아직까지 욕심낼 만하죠. 그죠? 저는 지금 시점에서 굳이 또 이렇게 또 북한 김정은과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이게 조만간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 발표하겠구나 하고 있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 메달까지 총 트럼프 대통령은 4개의 메달이 필요한데 여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보다 더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요. 뭔가 우리가 100% 예측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갑자기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목을 조이고 싶겠지만 어차피 상원 가면 안 될 거 괜히 더 지지 세력만 집결시키지 말고 그냥 재선시키지 말고 우리 민주당에서 대통령 만들어내고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오면 은팔찌 채워서 공동 호텔에다 보내버리자. 이 플랜을 갖고 있던 낸시 펠로시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돼서 지난 7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원조를 해주기로 했던 4억 달러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줄을 잰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 야, 우크라이나 대통령, 너 조 바이든 그 부자 조사해. 너 그거 안 하면 나 이거 돈 안 보낸다. 이거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야, 왜 우리 미국만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해야 되냐? 다른 나라도 지원하라고 내가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일단은 무마는 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조차 야,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낸시 펠로시가 지금 탄핵을 다시 그러니까 탄핵을 원치 않았던 낸시 펠로시가 탄핵을 얘기하게 된 계기가 이대로 가면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 뭐 조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대항마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맞짱뜰 뭔가 대항마가 있지 않다면 결국 뭘 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힘을 빼놔야 되거든요. 상대방을 겁나 흠집내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낸시 펠로시가 다시 탄핵 이야기로 분위기를 좀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에게 미쓰리님,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한판 뜰 것 같아요, 안 뜰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의 대답은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소한 노벨 평화상 후보 발표되기 전까지는 붙지 않을 거래요. 제 생각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안 붙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사실 이란과 붙었을 때 트럼프한테 불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미국 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탄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덮어버리죠. 예. 다 관심 밖으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다가 어디선가 전쟁이 벌어지면 정권이 쉽게 바뀌지 않는 그런 어떤 선례들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한판 뜨면 최소한 공화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 총회 가서 사람들이 아니 트럼프 대통령 당신의 참모들이 자꾸 이란을 이렇게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이란에 관해 매우 좋은 상황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이 혀를 통해 입 밖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뭐 좋은 얘기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책은담인가요? 거기 나와 있는 얘기인데 뭐 바둑은 뭐 굉장히 편안한 놀이지만 그 안에 전쟁이 꿈틀거리고 뭐 낚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한 취미 활동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조용한 거지만 어찌 보면 그 물고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차피 인간이 하는 얘기는요. 얼핏 들었을 때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잘 들으면 그 안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져 있거든요.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계없이 우리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은 이란에 관해 매우 좋은 상황이다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얼핏 들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이란과 되게 뭐 사이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약간 해석이 달라요. 우리 미국은 이란에 관해 매우 좋은 상황이다.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키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키를 가지고 있어. 내가 편하면 이란을 충분히 내가 편한 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야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해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관계없이 우리는 이란과 매우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할 텐데 이 주어를 잘 보면
우리는 이란에 관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나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이란의 키는 우리 미국에게 굉장히 좋은 거야. 즉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요. 따라서 근데 제가 앞서서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러면 제가 일단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최소한 노벨 평화상 후보 혹은 발표되기 전까지는 건드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놓지 않고 있는 듯이 이제 10월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더 김정은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하고 나는 전쟁은 아니고 대화를 하고 싶고 평화주의자고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유엔 총회에서 얘기했던 게 뭡니까? 홍콩 시위 같은 경우도 아주 우아하게 중국이 영국과 홍콩에 대해서 약속한 거 잘 지켜야 되지 않겠니? 아이고 그게 평화지.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란에 관해 매우 좋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과 한판 떠도 그렇게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경제 살릴 수 있죠. 지금 탄핵 관심 돌릴 수 있죠. 조금만 더 하면은 정권 유지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관점이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란과 한판 떠서 이 모든 분위기를 좀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란과 붙었을 때 어디까지만 붙고 어디까지만 할지 그 선을 확실하게 그어 놓고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확실하게 그어 놓아도 뭐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기생충이란 영화를 봤는데 그 기생충에서 그 아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무계획이 계획이라면서요. 계획대로 안 된다면서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내가 이란과 여기까지 붙을 거고 내가 정치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할 거라는 거를 정말 한 치의 오차 없이 계획해 놓은 다음에 붙으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치 앞도 틀림없는 계획을 세워 놓아도 조금 자칫해서 안 되는 게 계획이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오버가 되어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저라도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버튼 누르기 10분 전에 취소했다면서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본인의 지금 뭐랄까요? 그 욕구 불만 그런 것들을 이란에다가 그냥 한바탕 쏘고 싶을 거예요. 인간은 어딘가에다 그거를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 풀어야 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그 카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쓸 가능성도 높고요. 왜냐하면 안 쓰기에 너무 트럼프한테 유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단지 제 생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북한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뭐 전쟁보단 화해다, 뭐 비핵화 얘기하고 뭐 홍콩 문제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일단은 노벨 평화상 발표될 때까지는 참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이 아직 1년 2개월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이란과 붙기보다 일단 노벨 평화상 확인한 다음에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 받은 다음에 이란을 치느냐 안 치느냐. 뭐 안 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명분 달고 치면 되는 거지. 제가 그랬잖아요. 이란과 붙는 거는 사람이 다치면은 미국은 충분히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 명분이 생길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노벨 평화상 발표 때까지는 좀 참을 것이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탄핵 문제가 더 부각되고 그랬을 때 어찌 보면 더 그 전쟁의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몰릴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카드를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카드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리하지 않겠죠. 단지 뭐냐면 그 모든 계획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계획 안에 돼야 되는 건데 제가 늘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날 때 다이아몬드 숫자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부동산 재벌이 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된 것까지가 운을 다한 것 같다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이란이랑 붙어도 처음엔 뭔가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진행상 과정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국지적인 전쟁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간 지나가면 마치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문제처럼 또 이렇게 지리멸렬 또 이렇게 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노벨 평화상 발표할 때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에서 2100포인트가 참 빨리 왔고 그리고 되게 무섭게 왔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장 열리기 전에 코스피 일봉 차트 한번 보세요. 무서워요. 예, 이런 불기둥이 없어요. 저 이런 경험을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뭔가 어거지인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작전도 저렇게 안 해요. 예. 만약에 누군가 작전을 저렇게 하면 저런 모구질이 저걸 저 따위로 하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올해 2019년도 남은 기간 동안 증권사들은 2200을 외치지만 저는 오히려 어찌 보면 작년 제가 12월 달에 뭐 증시가 안 좋을 거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것도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그런 걸 봐가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의견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좀 뭐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지금 2019년 남은 기간 동안 고를 외칠 타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9월 26일 목요일 날 수요일 뉴욕 증시와 글로벌 이슈 체크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전쟁 이야기 하느라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